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크게 했다. 네.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보면은요. 어, 그 전날이죠. 지난 금요일에 로이터에서 모델 2 폐기됐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8월 8일에 로보택시 보이겠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떨어졌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전날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상승했다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종가 대비는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재료의 그 급, 그러니까 재료가 사안인 만큼 예. 어 과거에 그 ARK의 타샤킨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또 캐시우드의 발표를 보면은 어 이 로보택시가 된다 하면은 막 $2,000를 간다. 어 그래서 정말 그 $2,000 가는 그 행사를 이제 드디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급에 보면 이게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급등도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어제 이것은 이런 반응은 보이면 안 되죠. 어, 이게 인제 프리마켓에서 이만큼 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계속 인제 온 영상들이 사람들을 인제 막 달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점프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쫙 하고 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욕심인가요? 음.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예. 이 프리마켓의 하락은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멍미? 자, 그리고 인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다른 종목들 좀 보면은, 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막 이렇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애플도 이렇게 떨어지고 메타도 막 시가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인제 테슬라는 막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이 안 좋았던 날 그거 대비 그래도 올랐다.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은 훨씬 많이 올랐겠죠. 예. 그래도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전날 고점을 많이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가의 이제 기본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를 때 전날의 고점을 많이 이렇게 벗어나야지 그다음에 눌렸을 때 전날 고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욕심일까?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다.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오르던 이제 과거,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조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은 이렇게 뻥 뚫리게,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행사 이 정도 재료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시 어 그래서 여기 인제 큰 갭을 발생을 시키면서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또는 이제 요때처럼 이런 거 한 7% 짜리. 뭐 이때 뭐 별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갔는데 지금 FSD와 로보택시 재료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갭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됐어야 됐는데 요 하락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뭔가 아직도 이렇게 의심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주봉상 보면은 거래량이 한 이 정도 있는데, 거래량이 요때 보면은 이렇게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려 꽂은 형태가 아니니까, 예. 그 요번에는 어떻게 이 모습이 그려질까 보면은, 이렇게 V자 반등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게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 작년에는 왜 이렇게 300달러에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이 이렇게 무산이 됐을까?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차트를 봤을 때, 되게 이 정도면은 잘 만들어졌다, 갈 것 같다 할 때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왜 못 가지?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적을 좀 보거든요. 자,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의 실적인데, 어, 2022년 10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상승해 오던 실적이 2022년 실적이 12월부터 저게 돼요. 이제 꺾여요. 이렇게. 요때까지는 괜찮고 2022년 3월 실적부터가 이제 하향을 하기 시작해요. 예. 영업이익이 하향을 하고 2분기 연속 회복이 못 되고 이렇게 9월까지, 그러니까 3, 6, 9 이렇게, 그러면서 매출 증가율이 9월 달에 가서는 확실하게 둔화가 되죠. 전분기 대비 이제 매출이 확 이제 증가는 하긴 하는데 아주 조금밖에 증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 이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는 막 가려고 했는데 실적이 꺾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을 벗어나질 못하죠.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도 실적 대비,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빠졌다 해도 주가가 이렇게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실적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이렇게 가도 한계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테슬라가. 예.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막 가려고 해봤는데 실적이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3, 6, 9에서 한 세 분기 동안 이렇게 되니까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는데 한계가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도 실적이 증가가 됐긴 됐어요. 됐긴 됐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제 실적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실적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에서도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주가 혼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요. 좋은데 주가는
그 주가가 이제 너무 이렇게 가니까 실적적으로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올해 주가 이제 전망을 해보는 거죠. 지금 FSD와 로보택시라는 아주 큰 떡밥이 던져졌어요. 이 재료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실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작년에 180만 대 팔았고 올해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한 190만 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뭐 90만 대, 예.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매년 상승을 해오다가 이 상승이 아주 대폭적으로 둔화가 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근데 저는 뭐 이걸 뭐 회사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형 회사일 때는 막 회사가 발전을 할 때 성장률이 대단하지만 이제 중기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둔화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의 포커스는 둔화이다. 예. 그리고 실적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 그 실적이 지금 EPS 이 영업이익이 벌써 4분기 동안에 계속 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인데요. 매출이 이게 그러니까 0 이하로 내려가면 저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0이 있죠, 0. 예. 이때는 다 적자였어요, 적자. 이러다가 2019년 조금 지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영선 있죠. 흑자 전환이 되면서 쫙 이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지금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FSD 판매를 통해서 또 차량 가격 인상 이런 거 통해서 올려야 돼요,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올리는. 근데 보통 이제 2분기 연속 이제 이 영업이익의 뭐랄까 이제 방어,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지 않고 2분기 연속 이렇게 바닥만 찍어도 이제 바닥 찍었다. 혹은 약간만 이렇게 올라가도 영업이익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쌍바닥 찍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많이 버는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제 막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런 해가 되기 좀 힘들다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180만 대 이제 팔았는데 올해 220만 대 팔겠다. 그러면은 1분기부터 거의 50만 대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고 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50% 성장한다면은 이제 90만 대 하면은 얼마죠? 270만 대. 예. 이 270만 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정말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밑에서 바닥을 이제 이렇게 기고 있다. 그럼 이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실적은 아직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어도 위에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결국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ARK 같은 그런 펀드들은 참 편하죠. 예. 그냥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샀다가 떨어지면 내가 산 가격이 무너졌다 하면서 손절을 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 얘기 또 그랬냐면 이제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한다면 작년처럼 이런 한계에 부닥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서 250 돌파하고 300 돌파하고 350을 가고 올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172에 사도 돼요. 왜냐하면 100% 정도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근데 100% 정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라면은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뭐 100에서는 당연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 정도만 가도 100% 수익이 나니까. 근데 170에서 100% 수익 나려면 300, 예, 340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적 개선 없이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이제 1분기 1, 2, 3월 달 동안 이제 조금 가격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마진 개선이 예, 마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매출은 뚝 떨어질 거예요. 대신에 가격 인상 좀 해서 마진이 조금 올라갔다 하면은 매출 떨어진 거 뭐 괜찮아 이렇게 봐줄지. 원래는 매출 떨어지는 것도 잘 봐주지 않아요. 안 좋게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마진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출 증가되는 그런 그 실적을 조금 더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진은 좀 안 좋더라도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세를 간다는 거죠. 우선은 많이 팔고 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리다매라고. 그래서 저기 뭐 3,000원짜리 짜장면 이렇게 파시는데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죠. 예. 일단 그런 가게가 좋은 거예요. 예. 10,000원짜리 뭐 한우 짜장면 파는 것보다는 3,000원짜리 막 사람들 버글버글한데. 자, 그래서 이 가격에서 지금 100%면 340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찾을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은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큼지막하게 보면 저기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쭉 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 당시 상승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6월 정도부터 좀 실적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아주 심하게. 근데 그 사이에 재료가 있었어요. 그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었고. 그러니까 현재 그 실적이 좀 이제 안 좋아지게 됐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적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빠지게 되면 반등을 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 이제 같이 이제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 왜 못 갔을까? 아, 실적 때문에 좀 그랬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런 재료가 던져졌는데 실적이 요번에 이제 지금 실적 이야기들을 유튜버 분들이 잘 안 하시던데 이제 조금 이제 한
십 며칠 정도 있으면은 23일인가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에.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 시즌 4월 달 들어왔는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달은 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각종 이제 유튜버 분들이 실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직 10일 정도 남아서 그런가? 예. 자, 그래서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재료가 던져졌기 때문에 주가가 가긴 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위에서 이 차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음. 근데 이제 4, 5, 6월 해갖고 이제 2분기에 이제 모델 3도 램프업을 좀 하고, 그러니까 3분기 이번 1분기가 완전 바닥이고 2분기에 들어서 요게 좀 이제 마진도 올라가고 매출도 이게 증가가 되고 어차피 뭐 여기 매출보다는 적을 거예요. 위쪽 이제 최대 매출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2분기에 좀 나아지고 예. 그리고 지금 8월 8일에 그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7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은 나쁠 거고 이 1분기보다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2분기에는. 그래서 2분기에 좋아지고 이제 FSD 판매를 뭐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모르겠어요. 4, 5, 6, 7 뭐 요때일 것 같은데 그 FSD를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3분기 실적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속 2분기 정도 실적을 좀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가치로 이렇게 이제 이 리미트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년도 이 위에 매물대를 뚫으려면 실적 개선 없이 이걸 뚫는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차트만 보지 말고요. 예. 또 실적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기운차게 막 정말 으쌰으쌰해서 갔는데 요 매물대를 뚫기에는 실적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작년은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는 한 해였어요. 3, 6, 9 해가지고 실적이 그러니까 6, 9, 11호 계속 실적이 나빠지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힘을 낸다면은 돌파가 가능하고 올해도 뭐 홍해 사태라든가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또 금리 결정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타 문제 또 지금 나스닥의 급등 문제 이거 조정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실적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상승이 이렇게 멋지게 나오더라도 그 멋진 상승에 대한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실적이 이제 한 2분기 연속 매출과 마진이 증가를 하면서 그 또 좋은 호재도 있으면서 예, 그렇게 해서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헤딩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2020년 10월까지 실적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았어요. 마진이 2분기 연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2023년 4월 들어와서 이제
마진에 딱 개선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출도 같이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마진과 매출이 동시에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진과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4월, 7월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엔비디아는 실적과 거의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런 주식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주가라는 것이 실적과 함께 같이 간다. 근데 그냥 오직 그냥 온리 미래 가치만 가지고 실적 개선 없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짝 반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FSD라는 이런 재료가 던져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아주 그냥 박살나버린 이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실적 쇼크인데 이 실적이 안 좋은데 그냥 이 던져진 미래 가치 재료만 가지고 어 이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음 그래서 어제 주가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였나? 어 역시 조금 사람들이 좀 걱정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제 2월 달 상승도 그래요. 2 월의 상승도 쪼금 가려고 해도 뭔가 인제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좀 깨름직한 거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적 분석만 하지 말고 어 이 가치 분석도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어 이 엔비디아의 사례를 기억하면 좋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테슬라가 앞으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음. 그래서 실적의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레이더를 돌리면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이제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